말과 태도가 나를 만든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결국 내 삶을 채워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안정되고 단단한 내면이 말투와 행동에서도 묻어나기 마련이다. 말투는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동시에 마음을 빚어내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투만 듣고도 대강 성격을 파악하죠. 성격이 급한지 느긋한지, 상냥한지 거만한지, 또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에서 신뢰감을 얻기도 하는데요. 말투와 태도에 따라 같은 뜻의 말도 전혀 다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같은 말도 좋게 들리게 하는 말투와 목소리, 말하기 기술에 대해 알려주는 당신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라는 책입니다. 항공사 교육훈련팀에서 기내방송 전문 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규희 작가의 책인데요. 이 책에는 저자가 수년간 승무원들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효과적이고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함께 자기만의 말투와 분위기로 셀프 브랜딩하는 법, 매력적인 목소리를 연출하는 법 등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좋은 목소리,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신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다.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말을 못하는 거라고? 실컷 일만 하고 안타깝게도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는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말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 역시 말 습관으로 지적받을 때는 상대방이 야속하기까지 했다. 초보 교관 시절 사수는 종종 내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뭐가 잘못된 거지?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못 알아듣지? 의아했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말하라는 사수의 피드백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앞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일 잘하고 말 잘한다는 동료들을 관찰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그제야 보이지 않았던 내 말 습관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상사에게 질문하거나 보고할 때 성격 급한 나는 다짜고짜 몸통부터 얘기하는 스타일이었다. 배경 설명도 없이 얼른 대답이 필요한 말만 했다.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아 상대의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았고 핵심만 전달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큰 착각이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느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듣지 못했다. 말을 못해서 자신의 능력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 일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말 습관만 고쳐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일 못해 보이는 말 습관 3가지. 첫 번째, 미괄식 말하기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안건으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알고 보니 A부서는 3년 전부터 그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K차장이 반대해서 시도도 못했다고 하고요. B부서는 지난달에 이야기는 해봤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C부서는 이런 식으로 빙 둘러 말하면 말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일에서 필요한 것은 결론이다.
팀장님, 말씀하신 프로젝트 관련 다른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보았습니다. 5개 부서 중 4곳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습니다. 와 같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 빙 둘러 말하지 않고 결론 먼저 말한 다음 디테일을 이야기한다.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상사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일 잘하는 사람은 애둘러 말하지 않는다. 2번째,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한다. 아주 많이, 대단한 성과, 상당한 기간처럼 추상적인 표현에 기댄다. 이렇게 말해도 알아서 듣겠지? 혹은 굳이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말해야 하나? 라고 넘겨짓거나 숫자에 친숙하지 않아 사용을 꺼리기도 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숫자와 함께 설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숫자에 약하다고 포기하지 말자. 처음에는 말하기 뻑뻑했던 숫자도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또한 수치를 사용할 때는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드러내자. 현재 A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이 300명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숫자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없다. 3,700명 중에 300명의 직원들이 A 자격자입니다. 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비중과 위치를 짚어주면 좋다. 3번째, 내 입장에서 말한다. 회사에서 개인은 팀이나 부서 혹은 특정 프로젝트에 속해 있지만 사실 업무는 부서별로 연결돼 있다. 타 부서와 외부 업체와 협력해야 하는 일이 많을수록 그들과 적확하게 소통하는 게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업무 특성상 IT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일이 생기곤 했는데 IT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소통 자체가 쉽지 않았다. 그 바람에 상대 부서도 일을 몇 번이나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IT 분야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소통하니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에 비해 수월하게 업무가 진행되는 사람은 말하는 방식부터 다르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 또한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부터 요청사항이 전체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한 다음 실제로 요청사항이 가능한지, 일정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 자기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말한다. 그런 사람의 일 처리는 대부분 깔끔하고 명료하며 흠잡을 데가 없다. 상대가 잘 이해하도록 배려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일머리가 생긴다. 흔히 상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준비하는 일을 시간 낭비라고 여긴다. 상대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 그만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가 잘못 이해해서 나온 결과물을 수정하고 다시 요청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이 더 큰 리스크이다. 상대와 손발을 착착 맞게 일하는 것도 좋은 에너지가 된다. 당신의 결과물보다 과정의 질을 높여보자.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어. 말실수가 자율신경계 때문이라고?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누구나 의도치 않은 말실수로 후회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실수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자율신경 의사인 고바야시 히로유키는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분위기 파악을 못해 실수를 저지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등 잘못된 말투를 쓰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신경 중 하나인데 척수와 뇌를 비롯한 전신에 분포하여 몸속 심장과 장기를 최적의 상태로 조절한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지며 교감신경이 높으면 판단력이 높아지고 부교감신경이 높으면 긴장이 풀리고 이완된다. 따라서 두 자율신경 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신경은 사소한 습관은 물론 환경, 날씨, 상대 반응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첫 번째, 호흡을 천천히 길게 내쉰다. 들이쉰 숨을 2배로 길게 내쉰다. 3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신 후 6초간 입을 오므리면서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는다. 호흡을 길게 쓰면 얕은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톤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 전달되면서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 바른 자세로 말한다. 기도가 곧게 펴지고 호흡이 저절로 길어지며 적절한 말투를 쓸 수 있다. 올바른 자세는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데도 효과적이다. 세 번째, 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이나 중요한 보고 자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자. 급하게 시작하거나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려 하지 않고 여유를 갖는다. 실수하거나 말이 헛나오거나 좀 꼬였다 해도 걱정하지 말자. 실수는 정정하면 그만이다. 여유를 잃지 않아야 그 이상의 실수를 멈추고 본론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거나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릴 때 신체적인 항상성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평소에도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운동, 명상, 호흡 등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자. 신체적인 균형을 통해서도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 불안이나 분노, 긴장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자신감 있는 말투는 자존감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사람을 끄는 힘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진정성 있고 당당한 태도에 매료된다. 진정성은 진심을 전하는 표정과 태도, 그리고 목소리에 담긴다. 목소리가 명확하고 신뢰감 있게 들린다면 메시지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과 소신이 있을 때 목소리와 태도, 말투에도 자신감이 묻어난다. 단순히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발표할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뒤로 숨지 말자. 목소리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같다.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 라는 마음을 기본값으로 장착하자. 목소리에 관심과 사랑 주기. 자기 목소리에 애정을 가지면 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다. 자꾸 소리를 내보면서 자기 목소리를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 역시 내 목소리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발음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풍성한 소리를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명색이 기내 방송의 표준이라는 방송 교관임에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내 목소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도 가르칠 수 없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내 목소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했던 기내 방송도 다시 들어보고 신문기사, 마음에 드는 책의 문구도 녹음해 들어보았다. 목소리를 자주 마주하며 들여다보고 좋은 점을 발견하려 노력했다.
그러자 조금씩 내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꺼려졌던 목소리에 자신감과 진심이 담겨 이제는 제법 만족스럽게 느껴진다. 다이어트를 할 때 눈바디로 몸을 계속 관찰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꾸준히 녹음하면서 확인해보자. 내가 쓴 글, 좋아하는 문구, 자신감을 심어주는 확언 등 뭐든 좋다. 자신의 목소리를 애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러다 보면 타인과 소통할 때도 매력적이고 자신 있는 나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목소리도 좋아질 수 있나요? 소리도 많이 내보아야 좋아진다. 목소리가 좋아지려면 소리 훈련을 많이 해봐야 한다.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며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면 무척 민망하고 어색하지만 진짜 목소리를 파악해야 앞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다. 신문기사는 논리와 구조가 짜임새 있고 탄탄해서 꾸준히 읽으면 논리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경제신문을 추천하는데 경제상식도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양질의 기사를 골라보자. 낭독 분량은 종이신문 기준 한 기사에서 3문단 정도가 적당하다. 낭독에도 꽤 많은 에너지가 든다. 소화할 내용이 길어지면 진이 빠져 금세 포기하기 쉽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사를 골랐다면 무턱대고 읽지 말고 먼저 눈으로 내용을 훑어보며 의미를 파악한다. 그 다음 작은 소리로 읽어보며 호흡에 따라 쉬어야 할 부분을 체크한다. 숫자나 중요한 단어처럼 힘이 실려야 하는 부분도 표시해둔다. 단어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유창하게 낭독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잘 아는 단어인데도 발음을 틀리거나 속도 조절이 안 돼 숨이 차기도 한다. 어려운 발음은 따로 쪼개 연습하여 매끄럽게 만들고 편안한 속도로 3번 정도 읽어보자.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 적절한 볼륨, 바른 자세와 발성으로 녹음해 본다. 여러 번 연습을 하고도 막상 녹음을 시작하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굴하지 말고 꿋꿋이 녹음한다. 목소리의 높낮이, 볼륨, 발음의 정확성 등을 들으며 스스로 피드백해보자. 이때 진짜 실력이 자란다. 자기 속도로 여유있게 문장 끝까지 호흡을 조절하며 내 목소리 능력을 키워보자. 목소리로 상대의 마음을 터치한다.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공명음. 사전에서 공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진동하는 진폭이 급격하게 늘어남, 물체의 진동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다. 일반적인 스피치 강의에서는 얼굴에 있는 뼈의 빈 공간에 진동을 주며 그 공간에서 소리를 증폭시킨다라고 설명한다. 증폭이라는 단어가 공명의 핵심이다. 고음 또는 저음을 낼 때 더 멀리, 더 확실하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공명 있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감을 잡기 수월할 것이다. 들이마신 공기를 내뿜을 때 음성이 얹어진 상태를 발성이라고 한다. 발성할 때 성대를 거쳐 확장된 목의 아치를 지나 입안의 공간을 통해 소리가 커진다. 공명은 발성이 키운 소리를 얼굴의 인중과 윗입술 근처로 모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앞으로 모아져 울림이 더 커지고 또렷한 소리를 낼 수 있다.
공명이 느껴지는 목소리는 발성을 통한 울림과 인중 쪽으로 모아주는 명료함의 캘러버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싶다. 명료함 없이 울림만 있으면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아듣기 힘들고, 울림 없이 뾰족한 소리는 친근하고 다감한 표현을 하기 어렵다. 두 가지가 잘 조화된 공명감 있는 목소리는 신뢰감 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전문성 있게 보일 뿐만 아니라 뭔가를 설득하거나 제안할 때도 상대의 마음을 좀 더 수월하게 터치할 수 있다. 공명음을 만드는 기관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공명의 울림통을 최대한 활용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해보자. 올바른 발성과 명료한 소리. A씨는 답답한 목소리에 불만이 많았다. 평상시 회사에서도 코맹맹이 소리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 말을 길게 하지 못하고 짧게 끝내기 일쑤였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면 코 막힌 소리가 난다. 이런 질환이 없다면 발성법을 바꿔 맑고 시원한 목소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미음, 니은, 이응, 리을과 같이 코를 울려서 내는 소리는 코를 잘 울려내주면 아름답고 좋은 소리가 되지만, 이외의 발음에서도 공기가 코로 나오는 발성을 한다면 답답하고 막힌 인상을 준다. 반면 B씨는 친절한 느낌을 주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말을 할 때 주목성이 떨어지고 금방 지치는 게 고민이었다. 그녀는 소리가 뻗어나갈 때 입안의 울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올바른 발성과 소리를 명료하게 모으는 훈련이 필요했다. 입안은 우리 몸에서 최고의 울림 공간이다. 들이마신 숨이 성대를 지나며 입안으로 소리가 올라왔을 때 입안의 공간을 충분히 울려주고 입술과 인중 주변으로 소리를 모은다. 목소리가 흩어지거나 퍼지지 않게 소리의 동글동글한 에너지를 앞쪽으로 모아 포물선을 던지듯 내뿜는 게 포인트이다. 소리를 공이라고 상상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 공 던질 때 어깨와 팔, 손을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펼치며 던지듯 얼굴 가운데 윗입술과 인중 근처로 모아 던지는 것처럼 소리를 낸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누구나 브랜드가 되는 시대. 대한민국 5천만이 인플루언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누구나 마음먹으면 자기 채널을 만들고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IT 사업가, 금융 애널리스트, 부동산 관계자 등 온갖 전문가가 콘텐츠를 통해 스스로를 브랜딩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취향이나 안목까지 브랜딩의 기반이 된다. 그야말로 퍼스널 브랜딩 시대다. 개인적으로 최근 부동산 재테크 분야에 관심이 생겨 한 재테크 유튜버의 콘텐츠를 찾아보았다. 좋은 정보가 많아 즐겨보기 시작했는데 자주 듣다 보니 전달력이 떨어지는 말투와 발음 때문에 오래 시청하기 어려웠다. 발음과 발성을 조금만 고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한참 뒤에 다시 채널을 찾아보니 전달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발음도 깨끗하고 말하는 속도도 적당했다. 어색했던 표정이나 몸짓도 편안해졌다.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태도에서 자신감이 묻어났다. 훌륭한 말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시작한다. 나 역시 강의를 시작하기 전 강의 내용을 떠올려 보며 내용을 점검하는 동시에 자기 암시를 한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내용이니 쓸데없이 긴장하지 말자라고. 그리고 여유 있고 당당한 미소를 짓는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 토니 로빈스는 한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너무 떨리고 긴장된다면 당당히 어깨를 펴고 양손을 허리에 올리세요. 슈퍼맨처럼요. 그러고는 숨을 깊게 쉬세요. 딱 2분만요. 이 행동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2분 안에 남자든 여자든 테스토스테론이 20%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22% 감소한다고 한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할 가능성도 33%나 증가한다. 자신만만하게 보이는 슈퍼맨 자세만 취해도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이외에도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하고 얼어붙는 사람을 위한 특효약이 있다.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단어에 강세를 두는 동시에 속도를 늦춘다. 중요한 단어에 강세를 두며 천천히 말하면 주목도가 더욱 올라간다. 두 번째, 한 문장을 끝내면 숫자를 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 말할 때 긴장하면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호흡이 불안해지면 긴장감은 더 커진다. 이럴 때는 문장을 끝낸 다음 1, 2, 3을 세면서 호흡을 고른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위 방법을 실천해 보자. 우리 모두가 달변가나 연설가가 될 필요는 없다. 자신의 톤과 속도를 유지하며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면 된다.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